단독주택에 사는 한 남성이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낡은 보일러를 교체했습니다. 그런데 새 보일러를 켜고 잠에 들려는 순간 어디선가 썩은 양파 냄새가 퍼집니다. 보일러에서 가스가 새고 있었던 건데요. 이후 남성은 이 추운 날씨에 난방도 켜지 못한 채 보일러 회사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보일러 많이들 지금 켜서 이용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런 추위 속에 말이죠. 새로 설치한 이 보일러 때문에 덜덜덜덜 떨어야 했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가 왔는데요. 자, 양 변호사님. 네. 이 제보자분이 80대 아버지하고 10대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보일러가 너무 낡아서 지난 10월 말에 새 보일러로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들인 보일러를 켜자마자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원래 가스는 무색무취인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 냄새를 이렇게 일부러 집어넣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설비업체가 와서 몇 번을 이렇게 들여다봤는데도 고장 수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이 안 돼서 보일러 못 틀고 계시답니다. 계속 냄새가 나고 뭔가 불안하니까 틀질 못하고 매일 추운 집에서 지내셔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일러 업체의 그 본사에 연락을 하셨대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보일러 업체 본사에 문의를 넣었더니 본사 직원들이 이제 집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보다가 가스 냄새가 나는 건 새 보일러라서 그렇고 이 냄새는 보일러 연통 내부에 있는 불순물들이 타고 있는 냄새다라고 하면서 보일러 연통을 교체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 연통을 교체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연통을 교체한 후에도 냄새가 계속 난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 다시 연락을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 이러고 답이 왔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냄새가 나니까 이제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연락을 해서 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것도 그 누출 측정한 기계 숫자가 80이 나왔어요. 근데 저 80이라는 숫자는 폭발 가능한 가스 농도의 80%까지 도달했다. 폭발이요? 네, 굉장히 좀 심각한 수죠. 위험했던 겁니다. 이게 20%만 넘어도 1차 경보를 울리도록 설정돼 있는데 이미 20%는 예전에 넘겨서 경보치 이상을 도달했기 때문에 적색 경보도 뜬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이걸 전해들은 제보자는 본사에 연락을 했고요. 본사 AS 기사가 방문을 해가지고 부품을 교체한 뒤에 이거 불량 여부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했대요. 그래서 그 연락을 기다려. 함흥차사야. 그래서 제보자가 먼저 전화를 했답니다. 당시 통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엄밀히 얘기하면요. 우리 집에 가스가 샜어요. 그러면 그걸 못 발견한 게 그 사람 잘못인 거고요. 저희는 우리 계측기로는 미세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님 이거 확인해보니까 안 나오네요. 걱정하지 마시고 쓰세요라고 얘기했던 건데요. 냄새는 조금 날 수는 있어도요. 그게 고객님 인체에 해롭다거나 그런 양이 아니에요, 고객님. 근데 그렇게 해서 쓸 사람은 제 생각에는 세상에 아무도 없고요. 왜냐하면 집 전체에 냄새가 나니까요, 가스 냄새가. 그리고 가스 근데 피해를 보셨어요, 고객님? 아니, 아까 폭발 가능성 80%라며. 이게 아무래도 연락이 안 오니까 이게 8일 지나고 연락했을 때 했던 통화 내용입니다. 근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그때까지 검사 진행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상태였고요. 통화 내용 지금 좀 들어보면 제보자를 탓하는 듯한 응대 내용으로 계속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계측기를 검사해 보니까 아주 미세한 양만 누출이 된다. 인체에 해로운 양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제보자가 그렇게 계속합니다. 이렇게 계속 누출이 되고 냄새가 나는데 이걸 누가 쓰느냐. 이거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80%. 80. 근데 본사 관계자는 근데 피해 봤냐고 황당한 답변을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피해 보셨어요? 자, 그래서 제보자는 본사 관계자한테 본사 책임은 없는 겁니까? 이렇게 좀 항의를 하셨어요. 자, 본사 관계자 이상한 논리를 꺼내듭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자, 이어서 통화 내용 들어보세요. 본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아니 저희가 그러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고객님? 내가 냄새 나면요. 내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가 새는 것 같다 신고를 하셔야지. 신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빨리 신고를 했어요. 냄새 나자마자. 아니 그 자리에 그 매니저님이 계셨는데 이 냄새는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문가가 그쪽 가스 전문가가 아닌데 저희가 그럼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혼나고 계셔. 고객님이 혼나고 너도 왜 똑바로 못해? 막 내가 죄인이야 아주 그냥.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가 샜는데 그걸 가스 안전공사에 문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왜 죽으라고 하면 죽을 것도 아니고 왜 이러냐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제보자가 본사 측에 AS 기사가 안심하고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실제로는 가스가 새고 있었다. 본사 책임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자, 돌아온 본사 관계자의 답변이 이랬습니다. 가스 냄새가 나면 가스 안전공사에 신고를 해야지. 가스 전문가도 아닌데 왜 보일러 업체에 책임이 있다고 하냐. 그리고 가장 기막혔던 그 말, 그럼 저희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제보자가 나는 본사 AS 직원의 말을 믿었던 거다, 전문가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AS 기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들린다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쉬는 날인데도 고객님 불편할 걸 생각해서 전화를 받은 거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런 식의 말이 이어졌고요.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통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제보자는 가스 누출 문제로 20일이나 보일러를 제대로 틀지도 못하고 지냈다고 해요. 연로하신 부모님이 추운 집에서 고생하셔가지고 특히 더 속상했다고 하시는데, 자, 양 변호사님, 저희가 이 보일러 업체 쪽에도 연락을 해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일러 업체 측에서는 AS 기사가 방문했을 때는 이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객이 계속 불안해하니까 안심을 시키려고 저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글쎄 무슨 보일러는 문제가 없고 무슨 가스 다른 데서 샜다는 그런 얘기인지 어쩐지 잘 이해가 좀 안 가긴 합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통화를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사 책임을 얻고 이거 보일러 설치를 했던 대리점에서 손해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거든요. 근데 제보자 입장에서는 이게 본사에서 그냥 책임을 떠넘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일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샌 게 아닌 것 같은 게 부품을 또 본사에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원인 분석이나 제대로 할 수도 있다는 건지 그렇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아니 생명과 안전에 대해 아까 손해 안 보셨죠? 손해를 보면 가스 사고가 나서 손해를 보면 큰일 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글쎄 제보자분도 이걸 어떻게 믿고 사용하냐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자, 박 변호사님도 조금 첨언해 주시죠. 이게 사실은 냄새가 날 때가 사고라고 봐야 돼요. 거기서 예컨대 뭐 점화가 되거나 그러면 정말 큰 사고가 되는 거잖아요. 누출이 됐을 때가 사고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누출돼서 뭐 생명이나 이런 데 신체 위협이 없었으니까 사고가 안 났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저는 누출된 것만 해도 위험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하게 된다면 손해배상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도대체 어느 회사냐, 보일러 회사냐 지금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뭐 저희가 이제 그걸 뭐 공개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 해당 업체에서 뭐 어떻게든 좀 내일이라도 입장문을 내시든 좀 뭐 사과문을 내시든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